130만 명이 넘는 군 사상자와 피난민 1,000만 명을 낳은 우크라이나전이 내일로 발발 3년을 맞이합니다. 종전 협상이 첫 발을 내디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만 손잡고 당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외시키며 졸지에 독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통행식 외교에 우리나라는 괜찮을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푸틴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 이 속보를 처음으로 전해드린 게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을 텐데 혹시 이 피해 상황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3년 전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 수만 봐도요. 130만 명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상자 수도 4만 명을 넘어섭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피난민 수 전체 인구의 한 25%인 1,060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이제 과거 건데요. 예.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 비용 말입니다. 이것도 한 우크라이나 GDP의 2.8배나 이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국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내줬죠. 그러니까 사실 GDP라는 것이 1년 동안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 재건 비용이 GDP의 2.8배라는 것은 거의 3년 동안 창출됐던 어떤 시장의 규모를 다 재건에다만 쏟아 부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전 기준입니다. 예. 그동안에 더 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이 반가운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종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좀 패싱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이제 지난주에 사우디에서 러시아와 첫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의 당사자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를 이제 제외시키니까 세계가 제야말로 이제 깜짝 놀랐죠. 예. 여기서 이 우크라 패싱에서 더 나아갔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년을 맞아서 유엔이 이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미국은 이것과의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제출한 초안을 보면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점입가경인 것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엄으로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독재자 취급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But today I heard, oh, well, we weren't invited. Well, you've been there for 3 years. You should have ended it 3 years. You should have never started it. You could have made a deal. Where we haven't had elections in Ukraine, where we have martial law, or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네, 이렇게 또 이제 독재자 취급을 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유럽연합 또 주요 서방 국가들 다 협상에서 빼서 그쪽으로부터 지금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패싱 문제도 그렇고 앞서 보셨던 이런 발언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좀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 당연히 우크라이나 패싱을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예. 네. Україна розцінює будь-які переговор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주요 서방국들 모두 이 미러 협상을 좀 더러운 거래다, 더티 딜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젤렌스키는 정통성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다 이렇게 지지를 표명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이렇게 좀 비난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24일 날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27일 날은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손 하나 까딱 않고 바라는 일을 좀 대신 해준 꼴이게 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내심으로 바라는 것이 젤렌스키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이제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젤렌스키를 독재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니까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고맙고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유리한 협상에 지금 판을 깔아놓은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될까라고 볼 때 그 푸틴, 트럼프 두 사람의 브로맨스 이런 친분이 한몫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푸틴 대통령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네. Он человек не только умный, он прагматичный человек. И я с трудом себе представляю, что будут решения приняты, наносящие ущерб сам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экономике. 미 백악관은요, 이처럼 이제 뭐 미국이 러시아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협상가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협상 첫 단계에서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감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정반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것들 자체가 바이든 전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건데 사실 바이든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텐데 이게 정 다르단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 미국 국익 우선주의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려는 전략 예. 이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 종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세계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인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바꾸니까 미국 증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는데 예. 이미 그런 모습이 또 증시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한 232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가 채무비가 지금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5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크라이나전을 종식하고 광물 협정으로 그 전비를 보상받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전 이런 걸로 좀 연대가 돼 있는데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도 지금 작용하는 걸 봐야겠죠. 예, 뭐 아까 35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실제 전비 보상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히토리의 50%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광물 협정을 좀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히토류인데 지금 히토류가 우크라이나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비롯해서 광물, 채굴권 이거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은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광물 협정을 빨리 서명하라고 지금 예. 압박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국제 규범 이것보다는 이제 힘의 논리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자간 협상 이런 것보다는 정상 간의談判 이런 걸 선호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에 참가해서 협상이 복잡해지고 질질 끌어지고 이런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 시 예. 외교적 압박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으로 미국 백악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President Zelensky is going to sign that deal. And you will see that in the very short term. And that is good for Ukraine.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그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없다,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식 일방 통행식 외교,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왜 미넨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비핵화를 한다 이렇게 합의는 됐지만 예. 사실 이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국가 간 약속도 이렇게 뒤흔드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예. 이제 되풀이하고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전 주한 미 대사가 있습니다. 스티븐슨 대사, 그런 지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They will continue looking at what happens or doesn't happen in Riyadh, and I'm sure that the anxiety will be quite high about whether or not there's soul passing.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한미 협상을 할 때 이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윈윈 카드 이런 걸 다양하고 좀 다각적으로 마련을 해야겠지만, 이제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강국의 선의를 의존하기보다는 강국이 선의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핵 무장론, 핵 자체 무장론 이런 게 앞으로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